최다 벤출 2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제 예방 기본 원칙 4가지를 쓰세요 했어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 말 그대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손실 우연의 원칙. 말 그대로 손실이 우연히 발생한다. 어떤 사고의 결과로 손실이 나는 건 우연히 발생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항상 가능하다라는 원칙이고요. 원인, 연계의 원칙. 모든 사고에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돼서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2회 출제되었지만 앞으로 정말 더 많이 출제될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두 번째. 자, 여기서 문제가 긴데 뭐 작업장이 잠재하고 있는 위험 해결을 습관화하여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인 위험 예지 훈련의 4가지를 쓰세요 라는 게 좀 중요하죠. 이것도 2회 정도 출제가 된 문제죠. 좀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두고 갑시다. 자, 첫 번째 현상 파악이에요. 현상을 당연히 먼저 파악하셔야죠. 위험 예지 훈련 하려면. 두 번째, 어떤 요인을 조사하셔야죠. 이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그래서 요인 조사, 이걸 또 다른 말로 본질 추구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인을 알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죠. 그러면 대책 수립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자, 대책을 수립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어떤 행동 목표를 설정하셔야겠죠. 그래서 행동 목표 설정, 이걸 또 다른 말로 뭐 합의 요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쓰던 상관없으니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어서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2회가 출제된 문제인데 인체 계측 자료의 장비나 혹은 설비의 설계 응용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3가지 원칙을 쓰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간이 이용하는 뭐 설비, 아니면 기계 설비 혹은 뭐 물건들 이런 거를 치수를 잴 때, 설계할 때 어떤 걸 응용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선 답을 먼저 쓰고 그게 뭔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최대 치수와 혹은 최대 나왔으니까 최소 나와야겠죠? 최소 치수 설계. 이걸 따로따로 쓰셔서 총 4가지로 만드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조절 혹은 뭐 조정 범위 설계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3번째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설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선 최대치수 설계라는 거에 예시로는 딱 예시 들으면 이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위험구역의 울타리 높이 요런 거. 울타리 높이는 최대로 해놔야 위험 구역이니까 들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요런 거는 최대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란 뜻이고, 혹은 출입문 높이. 출입문 높이도 최대 치수로 해놔야 키 큰 사람도 들어가죠. 그래서 출입문의 높이, 뭐 혹은 어떤 줄의 인장 강도 요런 것도 최대치로 해놔야 잘 끊어지지 않겠죠. 요런 것들이 최대 치수 설계고요. 자, 최소 치수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올리는데 그 선반 위에 올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반의 높이, 왜냐면 키 작은 사람들도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선반의 높이 같은 거는 최소 치수로 설계하셔야 되고, 뭐 혹은 조정 장치들이 있는데 그 조정 장치를 어떻게 조절하는 힘이죠. 그 조절하는 힘은 최소 치수로 다가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작은 힘으로도 금방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뭐 혹은 조정 장치를 조절하는 거리도 최소로 설계해야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절 혹은 조정 범위 설계,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뭐 침대 높이 아니면 의자 높낮이 이런 거
높낮이. 이런 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탔을 때 그 자동차의 그 운전석의 시트 왔다 갔다 하죠. 앞뒤로 요런 것들. 그래서 체격이 다른 다양한 여러 사람한테 맞도록 할 수 있는 게 조절 범위 설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평균치를 가지고 설계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의 높이 요런 거는 평균치를 사용하는 어떤 설계죠. 그래서 평균치 설계는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좀 애매할 때 너무 크거나 너무 낮아서 뭔가 좀 기준을 잡을 게 좀 애매할 때는 평균치를 이용해서 설계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로 갈 텐데요. 이것도 이제 2회나 출제가 되었어요. 외울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9가지 중에서 3가지 혹은 뭐 4가지 정도만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제 조금 더 잘 외워지는 걸로 외우셔서 답안 쓰시면 되겠어요. 인간의 행동 성향이에요. 근데 말 자체가 행동 성향이 아니라 인간관계 메커니즘 혹은 인간의 적응 기제라고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하나 딱 집어서 기억하시고요. 3가지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2회 출제된 거 자 가볼게요. 모방. 자, 모방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두 번째 투사. 투사는 좀 어렵게 말을 해서 투사지 뭐 남 탓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 탓하는 거 투사고, 그 다음에 암시. 뭐 암시라는 것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조금 이 인간의 적응 기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암시는 무슨 뜻이냐?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암시라고 말을 하죠. 네 번째, 승화는 뭐냐면 이제 승화라는 것도 어떤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실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이제 이 인간의 적응 기제에서의 승화는 뭐냐면 자신의 불안을 사회가 용납하는 다른 동기로 변형시켜서 승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불안을 사회가 용납하는 다른 동기로 변형해서 승화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압은 말 그대로 억압하는 거고요. 퇴행은 말 그대로 뒤처지는 거죠. 합리화 말 그대로 합리화고요. 동일화 동일시한다. 백일몽 요렇게 9가지 중에서 편하신 거 3-4가지 혹은 9가지 전부 다 외워가셔도 좋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정말 많이 중요한 내용 나와요.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 하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론들을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인물별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자, 하인리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를 쓰세요 했어요. 사고방지 이론이에요, 여러분. 하인리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를 쓰세요 했어요. 그래서 하인리의 사고방지 이론이요. 사고방지 이론. 첫 번째, 안전조직입니다. 안전 조직을 구성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실을 발견하시고요. 그 다음 발견했으면 당연히 분석해야죠. 자, 분석해서 이유가 뭐였냐? 원인이 뭐였냐? 이런 거 이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셔야겠죠. 그런 걸 시정 방법의 선정이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 다음 그 시정 방법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시정책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시정책을 적용해서 실제 현장에 사용해본다 라고 하인리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 스토리텔링으로 암기하셔서 외워두셔야 돼요. 하인리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물론 필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지만 실기에는 언제 또 물어볼지 모르니 반드시 암기하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 하인리의 이번엔 사고 빈도 법칙 1대 29대 300. 자, 산업안전기사 필기를 공부하신 분들이면 이거부터 하셨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대 29대 300 외우셔야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실기에서는 한번 출제됐는데 10개년 안에서는 한 번만 출제가 됐는데 자,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한 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상 또는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9건은 뭐니 하면 경상해. 그 다음에 이제 아차 사고라고 부르기도 하죠. 300건. 자, 무상해 사고.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7번째 7번 문제인데 사고 발생 이론 중에서 하인리와 아담스의 이론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 이론 중에서 하인리와 아담스라는 사람 2명이서 이론을 발표했구나 생각하시고 계셔야 되고 제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하인리는 선천적 결함이 모여서 두 번째 개인적 결함이 된다고 얘기했고 이 개인적 결함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상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불완전한 행동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들이 모여서 사고가 일어나고 이 자잘한 사고들이 모여서 재해가 된다라고 하인리는 쭉 사고 발생 이론을 설명했어요. 자, 아담스라는 인물은 관리 구조에서 잘못된 결함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모여서 작전적 오류가 되고 그 다음 이것들이 모여서 전술적 오류가 돼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얘네들이 모여서 상해를 입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스는 이렇게 5단계로 정리를 했다는 거 외워두시고요. 제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설명드렸어요. 왜냐면 자 원래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그려서 5단계로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모여서 그 다음 게 되고 그 다음 게 모여서 그 위에 층이 되고 또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가장 상위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외워두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 너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을 각 단계들을 쓰세요 했어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 채우면서 가볼게요. 같이. 자, 첫 번째 제일 아래에 있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죠. 자,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안전의 욕구가 딱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사회적 욕구까지 챙겨지면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생기고 인정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라고 해서 1, 2, 3, 4, 5단계로 얘도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상위 단계로 점점 가는 요렇게 스토리텔링적으로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알더퍼의 ERG 이론인데 너무 당연해서 3단계니까 외우기도 쉽고 해서 제가 굳이 빈칸 안 채우고 우선은 말로 할게요. 생존 욕구 비슷해요. 자, 생존 욕구. 인간은 생존하기 위한 욕구가 가장 기본이죠. 다음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성장 욕구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알더퍼의 ERG 이론과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암기하시고 들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 9번이에요. 시몬즈 방식에서의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의 항목 4가지를 쓰세요 했어요. 자, 여기서는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의 항목을 구별해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1, 2, 3, 4는 비보험 코스트예요. 비보험 코스트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우선 비보험 코스트부터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휴업상해, 두 번째는 통원상해, 세 번째는 구급 조치상해, 조치라고 쓸게요. 네 번째는 무상해 사고. 요렇게는 비보험 코스트라고 부르죠. 자, 보험 코스트에는 4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있어요. 보험 코스트에는 산재보험료만 적용이 된다. 시몬즈의 방식에서는 하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몬즈에 대한 내용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설명해 드렸고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뒤에서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한 번씩 기억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파블로프의 조건방사설. 사실 너무 유명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강아지나 개한테 음식을 계속 주죠. 종이 울리면 음식을 주고, 종이 울리면 음식을 주고, 종이 울리면 음식을 주고, 그러다 보니 종만 울려도 강아지나 개가 이제 너 음식 주는구나 해서 침을 질질질 흘렸다. 이런 게 이제 조건반사설이죠, 여러분. 학습의 원리 네 가지를 쓰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 일관성의 원리. 계속 똑같은 걸 하죠. 자, 두 번째, 계속성의 원리. 계속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시간의 원리. 딱 정해진 시간. 자, 강도의 원리. 강도를 얼만큼으로 세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네 가지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인물들도 굉장히 등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인리 등장했고요. 그 다음 메슬로라는 사람이 또 등장했고, 그 다음 시몬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죠. 그 다음 파블로프도 등장을 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각 인물들마다 뭘 얘기했는지를 가지고 한번 암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휴먼 에러 원인 4M과 안전대책 3E의 관계를 쓰세요 했어요. 관계까지도 연결시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4M이면은 일단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man 다 쓸게요. man, 그 다음 machine, media, 그 다음 매니지먼트 하셔서 정리 한번 해두시면 되고, 인간, 기계, 매체, 관리 해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영어를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괄호치고 한글까지 쭉. 자, 그 다음 3E는 2로 시작하는 거 3개죠. 우선 engineering, 그 다음 education, 그 다음 enforcement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기술, 얘는 교육, 그 다음 얘는 동료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하실 때는 인간은 교육과 동료 하셔야겠죠. 그 다음 기계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동료의 행동을 하셔야겠죠. 기계한테. 자, 그 다음에 매체는 기술하고 연결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니지먼트 관리는 기술과 그 다음 동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연결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정리하고 암기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누구랑 누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암기 정확히 해두시면 문제될 거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12번째죠. 자,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인물이 하나 더 나오고요. 이론이 하나 더 나오죠. 자,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답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거를 모두 다 살펴볼게요.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자, 능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니? 라고 하면 어떤 지식과 기능이 만나서 생기는 게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동기는 뭐니? 라고 하면 어떤 상황과 태도가 함께 엮여서 동기가 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답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인간의 성과와 어떤 물질의 성과가 함께 엮이게 되면 경영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식과 기능이 모이면 방금 위에서 했죠? 어떤 능력이 형성이 되고요. 어떤 상황과 태도가 모이면 동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위에서 지식과 기능으로 능력이 생겼다면 그 능력과 동기, 방금 위에서 생긴 요 동기가 같이 엮이게 되면 이게 인간의 성과를 이룬다라고 해서 요렇게 네 가지를 다 외워두셔야 돼요. 다 엮여있네요. 자, 그쵸? 엮여있는 상황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게 훌륭하게 공부하신 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를 꼭 암기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공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다음 강의부터는 안전 인증과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최다 빈출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게 각 파트별로 이제 뭐 최다 빈출을 들고 오는데 그 최다 빈출된 내용의 키워드와 동일한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 질문 있으시거나 혹은 더 많은 자료들 아니면 더 많은 팁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카페 오셔서 자유롭게 남겨주시거나 혹은 뭐 블로그 오셔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요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신기반기의 교재에도 함께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고득점으로 합격의 길로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